네, 우리 송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신규 출시 중단이라든가 예탁금 상향이라든가 레버리지 비율 조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거래 중단을 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초 내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애초에부터 레버리지 ETF 출시에 신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코스닥 자금이 다 이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고 너무 삼전 닉스에 빠져드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는 어차피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텐데 이 기탁금을 5천만 원 올리는 등 신규 단일 종목 ETF를 준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중에 진상조사위나 국정조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야당이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의 이제 책임을 맡게 되면은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부가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것을 5월에 빨리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당이 이것을 미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시비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당시 당정의 창구였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4월 말에 정부가 보안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알려왔다. 그런데 당이 이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에 공동토론회를 5월에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공동토론회의 내용조차 김영민 의원과 상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당이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총리로서 입장을 정리했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부의 의혹과는 달리 거부권 등에 대한 행사는 전혀 지금 하실 용의가 없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유시민 작가라든가 또는 우리 정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님이나 또는 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대통령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미 이렇게 1, 2차 개혁을 통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과라고 자부해 오신 정청래 후보께서 아직도 검찰 개혁이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하신다면 좀 모순입니다. 도대체 뭐가 남아 있다는 김 의원님 건지.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이것을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장께서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 같고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그때 총리실 TF 법률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30초 지났으니까요. 앞부분은 제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진짜 진심이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 이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검찰개혁 요 사안 가지고 한 번도 우리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정협의를 할 때는 만나서 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정부의 창구와 당의 한정혜 의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이고 한정혜 의장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이 당대표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했냐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이고 왜 5월 달에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찍까지 밝히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안을 왜 안 냈냐. 아니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당이 오케이 안 하니까 법안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후의 과제는 저는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 후보께서는 조희대 탄핵을 제기하셨고 저는 그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개혁을 말씀하시는 우리 정 후보께서는 개혁의 어떤 의제를 설정한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더 확대해야 될 시점에 스스로도 완수했다고 하고 김영민 의원도 완수됐다고 하는 검찰개혁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에서 5월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요. 5월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토론을 5월 6일 날 했습니다. 2주간에 그걸 국회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계속 지금 책임회피성 발언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번에 만수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경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 보호 충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았을 경우 교체라든가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문제들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6일 토론회조차도 저희가 여러 번 요구해다가 당에서 안 받아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 제 질문의 본질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인정을 안 했습니다, 토론회조차도 제가. 어떻게 그 토론회 인정합니까? 잠깐만요. 토론회조차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당이 안 받아서 그런 토론회를 한 거거든요. 한정혜 근데 의장도 그것을 법률 안을 잠깐만요. 제 받았다고 한 것이 시간입니다. 아니라 제 토론을 시간입니다. 하자는 것을 그런데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은 늦추자고 한 것이 왜 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5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계속적으로 검찰개혁 요청을 했다는데 5월 달은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청래가 추진력 있게 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했습니까? 누가 봐도 검찰개혁 의지는 정청래가 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루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5월 6일 날 토론회 한 걸 가지고 그걸 한정혜 의원이 받았고 어떤 입장이라든가 법안을 한정혜 의원도 받은 적이 없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그 중요한 것을 왜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연락하지 않고 입장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자기 보신주의적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검찰개혁이 어찌됐건 모두가 당정이 합의가 돼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그에 대한 불안 요소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시키고 중수청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검찰의 반발 그리고 보수적인 세력 사람들 그 피해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의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합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